자연계에는 무악동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서 턱이 정말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K는 정말로 턱끝이 안 보이다시피 했습니다. 아랫입술에서 목으로 가는 이 윤곽선이 턱끝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완벽한 일자를 이루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제일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한상백입니다. 오늘은 돌출입 읽어주는 의사 중에서 괴물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아시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올린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마더 등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 괴물은 2006년 1000만 관객을 동원해서 당시에 한국 영화의 흥행 기록을 이제 새로 썼던 영화죠. 우리가 늘 보는 한강에서 괴물이 나온다는 설정이 참신했습니다. 나무위키라는 일종의 백과사전에 의하면 영화 속 이 괴수는 몸 길이는 13.7m, 나이는 7세, 그리고 성별은 암컷이라고 하네요. 성별은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27세의 여자 환자 K가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를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25년간 봐온 환자 중에 이 무턱의 정도가 단연 1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국의 제1의 도시가 런던이라는 것은 알지만 제2의 도시는 잘 알지 못하죠. 그만큼 1위는 기억에 남게 마련입니다. 사실 무턱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용어가 아니고요. 소이증 또는 이제 작은 턱끝증, 소하악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연계에는 무악동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서 턱이 정말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K는 정말로 턱끝이 안 보이다시피 했습니다. 아랫입술에서 목으로 가는 이 윤곽선이 턱끝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완벽한 일자를 이루고 있었어요. 눈은 반쯤 감은 것처럼 보이면서 뜨는 힘이 좀 약했고요. 내안각 최피라고 부르는 이제 몽고주름이 좀 강해서 눈 사이는 좀 멀어 보였고 광대뼈도 꽤 많이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 많은 돌출입과 무턱 혹은 주걱턱 환자를 봐왔기 때문에 환자 인매나 얼굴 모양을 인식할 때 어떤 사적인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 즉 진단이라는 걸 하죠. 그럼에도 K의 무턱은 그 심한 정도가 범상치가 않아서 환자가 30년 가까이 사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를 지레 짐작하게 했고, 그런 안타까움이 이내 제 사명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취과 선생님은 내가 환자 개인사를 조목조목 알고 있는 게 신기하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를 취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돌출입이나 광대뼈, 사각턱 이런 걸 가진 환자들이 무슨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시간 동안 너무 암울하거나 엄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주변 일들도 물어보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살아온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가족, 취미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정보가 아마 수술하는데 몇 % 정도는 도움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5세 기혼 여성과 피팅 모델인 35세 미혼 여성의 인매는 목표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K는 구김살이 없었습니다. 특이한 외모라면 위축되거나 모나거나 어두운 구석이 있을 것이란 예상은 편견이고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하긴 했지만 이 돌출입과 심한 무턱이라는 외모의 단점으로 인해서 속상했던 일을 꼬치꼬치 캐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모 방송사의 신인 가수 발굴 경연 프로그램에서 모 심사위원이 참가자에게 했던 심사평을 방송을 통해 들으면서 저만 그랬겠지만 속으로 분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가자는 어렸을 때 부모와 생이별해서 고아원에서 자란 아픈 개인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 심사위원은 그의 노래를 듣고 아니 그렇게 아프게 컸는데 왜 감성이 그 정도냐면서 어린 시절의 그 괴로움을 짜내야 한다는 식의 혹평을 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노래가 별로인 것이야 심사위원으로 지적할 수 있겠지만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 2차 가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 K양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특이한 외모로 줄곧 놀림을 받으며 컸을 테니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건 확실할 테고 라는 그릇된 단정으로 환자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내 이런 성급한 연민을 지원했으나
사명감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 우리 껍데기의 모양이 그 사람의 영혼을 다 가리지는 못하겠죠. 아주 큰 수술이라는 오해를 받는 돌출입 수술을 앞두고 예민해진 환자들은 원래 자기 성격보다 더 의심과 걱정이 많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K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긍정 에너지와 나이에 걸맞지 않은 어떤 관조적인 태도는 저로 하여금 오히려 존경심이라고 해야 온당할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보다 아름다운 외모로 사는 것이 더 사회적 이득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특이하거나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로 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호의적인 주위의 반응들을 더 자주 경험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맑은 성품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일까 그녀를 알아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영혼의 짝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를 꽤 오래 사귀었다고 합니다. 수술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술했던 환자들 중에 무턱이 이제 1위였던 만큼 돌출입 수술과 동시에 이루어진 터크 수술의 전진량도 역시 1위였겠죠. 광대뼈 수술, 쌍꺼풀 수술, 앞트임 수술도 같이 시행해 드렸습니다. 수술을 하고 며칠 뒤에 우리 병원 실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K양의 어머니가 뭘 좀 보내고 싶다면서 제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답니다. 냉동고를 여유있게 좀 미리 비워 놓으시라는 당부였습니다. 저희 집으로 이사박스만한 것이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유기농 냉동식품 한 박스는 한참 동안 제가 야식으로 애용했습니다. 수술 후 2달째쯤에 저랑 마주 앉은 K는 행복해했고 여전히 밝았습니다. 수술 전에 정말 심했던 무턱, 돌출입의 모습과 그 당시에 이제 수술 후의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하고 나서 그 어머니가 보내주신 엄청난 양의 냉동식품을 잘 먹고 있다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끝에 K양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옆에 지나던 초등학생 3명이 제 얼굴을 보더니 괴물이다! 소리치며 도망을 갔어요.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단단해져 갔는지도 모릅니다. 세찬 물살에 동글동글해지고 반짝반짝해진 조약돌처럼 말이죠. 한국의 전래동화 콩쥐팥쥐나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서구권의 동화에서도 항상 착한 것은 예쁜 것이고 예쁜 것이 착한 것이었죠. 이런 공주의 클리셰를 깨뜨린 기념비적인 캐릭터인 피오나 공주는 밤만 되면 괴물로 변하는 저주에 걸려 있었는데 저주를 푸는 유일한 방법인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을 해준 슈렉 덕택에 낮에도 밤에도 슈렉과 닮은 꼴인 괴물로 살게 되죠. 저주가 풀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것을 기대했던 피오나에게 슈렉은 제 눈에는 아름다워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선물할 수 있는 것은 제게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의 눈으로도 더 이상 괴물일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새로 시작합니다. 사족 같지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 단 한 가지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녀의 수술 전 모습을 더 좋아하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우일 것입니다. 수술 전에도 후에도 K양의 손을 꼭 잡고 병원에 왔던 훈남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K양의 결정을 존중했고 K의 수술을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